안녕하십니까. 카페 창업 이런 건 몰랐지의 크레이지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부동산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권리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권리금이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장사를 해보시지 않은 분들도 그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권리금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독특한 형태의 임차권 매매 비용이라고 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실상은요, 이제 해외에서도 그 이름만 좀 다르지 어느 정도 그 일맥상통한 영업 가치에 대한 매매 비용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영업 가치에 대한 권리금이 이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경우도 꽤나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최근 이제 국내에서도 국회에서 이제 권리금의 폐해에 대한 이슈가 좀 많다 보니까 권리금에 대한 보장을 좀 법적으로 좀 정해 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긴 있어요. 물론 또 아직도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이런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법적으로 좀 언젠가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 국내에서는 그 점포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권리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빈 상가라든가 권리금이 없는 상가에서는 뭐 이런 권리금 계약이 없겠지만 대다수 점포에서는 권리금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 저기 이제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자영업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권리금 계약을 잘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실제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막상 이제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이제 들어가서 계약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이 권리금 계약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안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리금 계약을 할 때 앞으로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권리금 계약을 했더라도 임대차 계약으로 반드시 이어지지만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리계약은요, 결정적으로 기존 임차인하고의 계약이지 건물주, 즉 임대인과의 계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권리금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실제로 이제 임대인하고 건물주하고 계약을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협상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뭐 이제 건물주가 굉장히 콧대 높은 건물주를 만나게 되면 뭐 갑자기 임대료를 엄청 올린다든가 아니면 뭐 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을 거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이상한 조건들, 이상하다기보다는 뭐 완전히 뭐 들어올 때에 뭐 했던 그런 모습 그대로 반납해야 된다. 아니면 또 뭐 관리비가 뭐 얼마였는데 얼마 더 올린다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건들을 좀 많이 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중간에 계약을 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때 임대차 계약 자체가 성사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권리 계약은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계약금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잘못 만나면요, 그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한마디로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권리금으로 권리금 계약을 건 그 계약금을 돌려줘야 된다는 걸 명시하지 않으면요, 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권리 계약을 할 때는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계약금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걸 충분히 명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십니다. 그 계약금도 날리는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권리금 안에는요, 유무형의 그 영업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설 장비, 이 유형이죠. 시설 장비에 대한 권리 유무를 명확하게 명시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영업권이라든가 그다음 시설권, 뭐 시설 장비에 대한 소유권 등등을 다 넘겨받는 거거든요. 권리금은. 근데 이 카페 장비가요, 특히 이제 카페 장비가 굉장히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에스프레소 장비라든가 그라인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권리 계약 이후에 기존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걸 몰래 팔아치운다든가 아니면 바꿔버린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딴 데서 쓰려고 그걸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가끔, 아니, 흔히 있다기보다는 가끔 있죠. 그래서 이런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든가 그라인드라든가 좀 비싼 그 품목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게 좋아요. 물론 뭐 종이컵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그런 것들을 꼼꼼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수기라든가 그 포스기 같은 경우는 렌탈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 렌탈 같은 경우에 인수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렌탈 같은 걸 깔끔하게 정리를 하든가, 그죠? 그리고 그 렌탈 비용에 대한 남은 비용에 대해서 뭐 정리를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만약에 렌탈을 한다 그러면 다시 계약을 맺어서 새 걸로 렌탈 받는 게 낫지. 그 중고 제품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권리금 안에 포함된 그런 시설 장비에 대해서 그 품목 리스트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거. 반드시 승계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아예 승계를 안 하고 권리금을 낮춘다든가 그렇게 가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 임대료의 상승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분명히 임대료가 싸서 여러분들이 어떤 매장을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권리 계약을 하고 건물주하고 계약을 했는데 임대료가 뭐 건물주가 이렇게 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 중간에 또 박차가 나오기도 애매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가끔 부동산 중개인들이 중간에 장난치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료가 이 정도인데 아 싸지 않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그 말 믿고 이제 계약을 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얼마 올린다는 거예요. 물론 뭐 크게 올리지는 않겠지만 약간을 올리면 그거 손해잖아요. 앞으로 운영할 때도. 그죠? 그리고 권리금 그 임대료가 싸다는 게 메리트였는데 그게 싸지 않다는 결론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애매해요. 계약서를 안 쓰기도 애매하고 쓰기도 애매하고. 그죠? 그래서 권리 계약을 맺을 때 만약에 건물주가 임대료를 이만큼 올린다라고 했을 때 그 건물주 그 임대료 건물주가 요구한 인상분에 대해서 권리금에서 제한다라는 걸 명시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전부 내가 가져가야 될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계약서에 집어넣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그 영업 신고증 같은 경우는 양수양도 하는 게 낫습니다. 그걸 꼭 특약사에 넣으세요. 휴게 음식점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한다든가 다른 업종의 점포를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기존의 카페라든가 뭐 일반 음식점의 그런 기존의 영업 신고증 등은 양도 양수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물론 비용적으로는 아주 뭐 조금 절약하는 경우이지만 좀 서류 절차라든가 이런 게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양도 양수 받는 게 훨씬 간편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구청 가서 해당 구청으로 같이 동행해서 사인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 정도니까 뭐 차라리 그렇게 양도 양수 받는 게 훨씬 서류적으로 절차적으로 훨씬 편해지니까 그런 부분도 권리금 계약 시에 양도 양수를 반드시 해준다라는 걸 명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편해지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게 네 번째 사항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데 이거 은근히 놓치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점포를 양도받는 날 기준으로 모든 임대료라든가 각종 세금들,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것들을 정산을 해준다라는 거 확실히 정산을 해준다는 걸 특약사항에 넣어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요. 인수인계 받고 난 뒤에 갑자기 수도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두 달에 한 번이잖아요. 이런 게 나중에 나오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얼마 뭐 몇만 원 안 되겠지만 그것도 나중에 진짜 짜증나죠. 솔직히 그 사람이 냈어야 되는 돈을 내가 낸다든가 그다음 그 전기세 같은 게 뭐 밀려 있었다든가 뭐 몇 달치 밀려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뭐 몇백 나오면 진짜 미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꼼꼼하게 이제 다 그 체크해보고 그리고 각 뭐 전기세면 한전, 그죠? 수도세면 수도 뭐 이런 데를 꼼꼼히 전화해서 알아보고 그만큼 다 받아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특약사항에 꼭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5가지입니다. 5가지는 꼭 특약사항에 넣어야 돼요. 첫 번째, 임대가 깨질 경우 계약금 돌려받는 거. 둘째로 시설 장비에 대해서 품목 리스트를 정확하게 하는 거. 셋째로 그 임대료 상승분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거.
네 번째는 영업신고장 같은 거는 양도양수 받는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그 임대료라든가 세금 정산대한 것도 꼼꼼하게 듣는 거. 아시겠죠? 권리금에 대한 얘기는 오늘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